지금 제가 보니까 환율이 1,428.6원. 거의 1,430원까지 가고 있는 모습인데. 맞습니다. 어떡합니까? 고환율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고금리와 고환율은 네. 일단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 한국도 금리를 올리잖아요. 한국은행이 더 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0.5% 그러면 포인트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주식시장은 필연적으로 금리와 주식은 반비례합니다. 네.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위험자산인 주식에 투자하겠어요? 안전자산인 채권과 은행에 투자를 하겠어요. 네. 금리가 높으니까. 예, 금리 높은 곳으로 돈은 이익을 많이 내려갑니다. 그럼요. 예. 주식시장이 붕괴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죠? 우리 국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민생고가 생길 것이고 내수가 극심히 침체될 거고 네. 기업들도 생산자금, 그렇죠. 돈 모으기도. 기업 운영자금을 네.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요. 근데 고금리니까 그러면 은행에 돈을 빌릴 거 아니에요? 네. 기업들 때 또 고금리에 시달립니다. 아하. 이미 은행에 돈을 빌린 우리 국민들,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이자 부담. 또 이자 부담에 시달립니다. 그렇죠. 그만 또 내수를 또 줄이게 됩니다. 쓸 돈이 없어져요. 쓸 돈이 없어서 네. 줄였는데 이자 때문에 또 줄입니다. 근데 고물가 때문에 또 줄입니다. 아하. 극심한 네. 인플레이션은 계속되는데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고물가는 스태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고환율이잖아요. 네. 자,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한국에 주식에 투자를 하고 돈을 벌면 그걸로 이제 자기 나라 갖고 가려면 바꿔 나가야죠. 돈 바꿔 나가야죠. 환전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고환율이면 어떻게 되죠? 아유. 환차손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뭐 이득이 한 1,000만 원 났다고 생각했는데 환율 때문에 0원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시장 그래서 또 외국 투자자들도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외국 투자자들도 당연히 미국의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미국 채권 같은데 금리 높은데 안전한데 투자를 하게 되죠. 주식에 빠지고 외국 투자자들도. 그리고 우리는 가공무역 국가요. 수입 국가라는 건 전 세계가 다 알잖아요. 네. 수입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좁은 땅따라에서 원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자재, 에너지 이런 것들을. 그런데 고환율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줄어들고 있던 기름값도 다 들썩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수입해야 모든 예. 수입 관련 그러니까 원자재라든지 뭔가를 수입하는 모든 업종의 물건은 심지어 회의 직구로 하더라도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럼요.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됩니다. 생산비가 올라가고 네. 생산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소비자는 소비자들대로 제2의 고물가 네. 또 다른 고물가에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네. 어마어마한 악순환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근데 심지어 동맹이라는 미국이 뒤통수 치고 그다음 우리가 수출이 잘 돼야지 그걸로 만회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오히려 무역 막 적자예요. 징벌적 관세 1,000만 원씩 물리는 꼴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지금 무역 수지도 지금 악화되고 있는데 적자입니다. 수출도 또 둔화가 될 겁니다. 네. 근데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막 원수처럼 지금 함부로 행동하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이런 데하고 우리가 경제적 활로를 뚫어야 되는데 네. 그 사회주의권을 적대시하면서 입만 열면 자유를 이야기하니. 아하. 근데 유엔에서 지금 자유 이야기하는 정상이 누가 있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지 말아라. 코로나 같이 극복하자. 기후위기 극복하자. 다 의제가 그거잖아요. 네. 자유 네. 연대 이 경제계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살려야 돼. 다 의제가 그거예요. 네. 부자 나라, 가난 나라 도와야 되고. 근데 누다 가서 뭐 자유 이야기만 하고 와요. 근데 이 윤석열이 말한 자유는 여러분 명백하게 냉전 방공식 자유입니다. 옛날 지금 전혀 통하지가 않는 자유고 시장의 모든 걸 맡기는 자유예요. 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성과가 자유를 위한 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왔대요. 어디서 연대가 강화됐어요? 회담조차 못 하고 온 사람이. 그러니까 외교 스토킹하다 와가지고 유엔에서 연설할 때 막 외국 정상들 막 우르르 빠져나가더구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네. 무슨 미소 냉전기 시대의 연설을 듣는 것 같으냐. 짜증나서 나가는 것 같아요. 한심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저 왜 그러지?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은 안 그랬는데. 네. 촛불혁명 일으킨 나라 그다음에 K 한류의 나라 맞아? 이상하네. 오징어 게임 BTS 막 다 하는데 뭔 저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네. 자, 이런 경제 그런 상황에서 위기. 예. 자,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은 더 악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책을? 결국 그러면 매일매일 네. 정말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야당과 머리를 맞대서 이 와중에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서민 중산층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고금리 은행들이 못 올리게 전격적인 조치를 해야죠. 비상경제 명령이라고 내려서라도 예를 들면 더 이상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 올라간다 해서 일부 조달금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그다음에 서민 생계 자금에 대해서는 이미 금리를 지금 받는 금리를 그대로 받더라도 올리지 말아라. 네. 비상한 조치를 해야죠. 근데 금리 인상 다 통보되고 있다니까. 지금 문자가 엄청 와요. 제가 오마이뉴스나 TBS 허리케인 라디오나 매불쇼에서 제 전화번호 공개한 다음에 네. 또 최근에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금 이신청 기간이 지났으니까 문자 좀 덜하고요. 금리 인상 통보가 마구잡이로 온다. 네. 외국에 유학 보낸 부모님들 지금 난리 났어요. 아유, 난리 났죠. 예. 돈이 계속 달러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부담이 장난 아닙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1,000원에서 1,400원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40, 1,000만 원 40%. 40%의 부담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제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위기라고 저희 소장님 말씀하고 계시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네. 정부는 아직 위기감이 이렇게 큰 것 같지 않고 아니, 이거 뭐 어쩔 수 없다는 그냥 그런 위기 톤 것 뭐 같아요. 속수무책, 무대책, 공공요금 인상 그렇게, 급등 4월달에 올려 7월달에 10월달에 또 올립니다. 연말에 택시요금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대책만 지금 발표하고 있어. 뭐 한전 뭐 한 달에 8만 원씩 올려야 된다는 뭐 발표도 그런 하고요. 얘기도 예, 하고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거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지금 무일푼 챌린지, 무지출 챌린지하고 중고나라 무슨 당근마켓 다 해서 한 푼이라도 아끼고 팔고 냉장고 파먹고 부엌 파먹고 만보기 깔아서 웬만한 거리는 걸어다니고 대중교통까지 아끼고 있는데 네. 6시 반 전에 대중교통 조조 할인제 되니까 그거 이용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어요. 하하. 왜냐하면 20% 할인되거든요. 대중교통 그러니까요. 조조 할인제. 이러고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한다는 말이 무대책이요, 속수무책이 어쩔 수 없어요. 공공요금 급등해야 돼요. 그다음에 네. 고통의 시간이 참아야 돼요. 참고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짓을 하고 예. 있고요. 예. 고금리 어쩔 수 없다 그래요. 고물가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돼요. 재벌 대기업한테는 60조가 넘는 감세를 해주고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 서민들 물가 대책으로는 650억 0.1%에 불과한 쿠폰 그것도 선착순으로 줬고요. 그다음에 아무 대책이 없어요.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한다면서요. 그리고 오히려 민생 예산 이럴 때 예. 있어. 그러면 자 미국, 일본, 다 프랑스, 독일, 영국 다 어떻게 하느냐 알아보면 오히려 서민 중산층에 수당을 준단 말이에요. 인플레 수당을 주고 그 복지 수당을 늘려주고 교통비를 깎아주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서민 중산층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계 부담을 줄인 만큼 글로벌 경제 위기에 맞서서 오히려 내수를 활성화해주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 그래서 그걸로 살아나고 네. 이렇게 누구나 예상할 수 대책을 썼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 대책이 안 나오고 오히려 자 노인 일자리 6만 1,000개를 깎아요. 그럼 빈곤율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6만 1,000개 일자리에서 벌었던 한 30만 원 돈 매달 없어져요. 소비를 더 줄이겠죠. 네. 청년 일자리 7, 8천억 예산을 줄였고요. 내일 채용 공제라고 정말 인기 있는 이것은 중소기업에 가는 청년들이 급여가 너무 작으니까 네. 본인 300만 원, 회사가 보전해 300만 원, 주는 거. 정부 예. 600만 원 내서 2년 동안 다니면 1,200만 원의 목돈을 주는 거예요. 아.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청년 인재들이 2년 최소 2년은 네. 이것 때문에라도 다니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그리고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을 또 덜 차별받고 그다음에 대기업보다 급여가 작은 고통도 줄어들고 네. 그러면 막 1,200만 원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도 쓰겠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 이용한 사람이 여러분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정도 이렇게 많은 청년이 이용한 대책은 많지 않습니다. 엄청나죠. 50만 명 넘게 이용했고 네. 작년에 10만 명, 올해도 7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년에 예산 이걸 절반으로 줄였고요. 인원도 15,000명으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요.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정책이거든요. 문재인 잘한 거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문재인 케어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 국민들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요. 또 내수가 침체되죠. 그러니까 온통 서민 중산층은 죽어나는 대책만 나오는 거예요. 반지하 참사를 보면서 네. 공공임대주택 늘리겠다 해놓고는 6조를 예산을, 줄였어요. 예산을 8년 6조를. 깎았어요. 네. 경로당 지금 쌀값 폭락해가지고 대책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쌀 소비가 급감한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생산량은 늘어나고 타입 폭락하겠죠. 그럼 시장에서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하. 그 쌀 일부를 이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 사갖고 네. 격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 대책은 어느 정도 했던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죠. 근데 당연히
오히려 이 쌀이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예산으로 많이 사가지고 북한의 인도적으로도 지원도 하고 해외 동포 중에 어렵게 사는 사람도 지원도 하고 특히 국내 빈곤아동이나 결식아동이나 노인 계층에게 대폭 주면 되잖아요. 세분들한테나 쌀 지금 이렇게 물가가 어려울 때 쌀 사서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박 기자님이랑 우리 집에 쌀 한 포대 건다고 생각해보세요. 쌀 한 포대에 지금 20kg가 대형마트나 일반 마트 가도 5만 원에서 뭐 좀 좋은 쌀은 10만 원까지예요. 네. 5만 원, 1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 한 포대 그럼요. 사서 줘도 되잖아요. 네. 경로당 근데 우리한테 주는 건 그냥 바라던 경로당 같은 데 주면 되잖아요. 복지가 아니라 경로당 양곡비를 줄였습니다. 아. 미친 짓이죠. 어르신들, 저 어르신들, 서민 어르신들 힘드네. 더 경로당에 가서 힘들어지겠네요. 밥이라도 같이 먹고 네. 그러면서 좀 애로움도 달래고 그러면서 쌀도 소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줄였어요. 네. 나 같으면 자 쌀값도 농민들 쌀값 폭락으로 지금 집회하고 시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백남기 농민 추모제 갔다 왔거든요. 예. 어저께 거기서도 실제로 토요일 날이야. 토요일 날 갔는데 거기서도 실제로 농민단체들 많이 오셨는데 농업 농민 농촌에 무관심하고 대책 없는 윤석열을 규탄한다 퇴진하라 이런 네. 구호가 막 나와요. 이제 농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집회도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 백남기 농민 잊으시면 안 되죠. 촛불 시민은 박근혜 정권의 포갑으로 물대포 맞고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사건 조작한 거잖아요. 백남기 어르신 죽은 것도 심각했지만 그걸 지병으로 죽은 것처럼 조작하다 걸린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똑같은 제2의 오토게이트인데 그때 촛불혁명에 큰 그게 도화선이 된 겁니다. 네. 국민이 저놈들 나쁜 놈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남기 어르신 잊으시면 안 되고 또 이 윤석열권이 이게 연동된 게 물대포를 부활하려고 그래요. 국민을 또 물대포로 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시위를 또 할 것 같으니까. 몰아내야 됩니다. 네. 시위를 안 하게 좋은 정책을 펼칠 게 아니라 대통령 지문화에 집회한 단체들 성향 분석하고 사찰했고요. 요즘에는 유튜브도 성향 분석 사찰한다는 소문이 돌아요. 그러니까 잘할 생각 안 하고 네. 박근혜 이명박보다 더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고 문제되니까 사찰하고 실무진들 자르고 네. 물대포 부활시키려고 하고 그래요. 농민들 무관심 농민들이 그럼 또 집회할 거잖아요. 그럼 또 물대포를 쏴주겠다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아니 쌀을 더 사서 빈민, 빈곤아동, 네. 그다음에 독거노인, 복지관, 경로당에 대대적으로 공급한 예를 들면 국민들 한 소득 한 50% 이하 소민 중산층 잘 사는 소득 9분위 10분위 빼고 모든 가정에 쌀 한 포대씩 보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물가 대책도 되죠. 쌀 대책도 되잖아요. 네. 독일처럼 12,000원으로 3달 연속 대중교통 무료로 아니 독일 정부로 하는 건 왜 한국 정부는 안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 서민들, 중산층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예. 물론 경제 상황이 강달라 이런 것도 대외적인 변수가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이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충격이 잘 가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들 공약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결국에는 민주당 특히 이제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전 국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여러 가지 이 정책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안타깝습니다. 속보가 몇 개 올라왔는데요. 네. MBC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MBC 고발했고요. 네. 명예훼손으로. 그러면 이제 정치검찰 득달을 수사하려는 거잖아요. 수사를 하겠죠. 그다음에 정치검찰은 이 와중에도 성남 FC 모든 시민구단이 받는 후원금으로 네이버 등 10곳을 또 압수했어요. 뭐 샅샅이 뒤지는 거죠. 그럼 뭐 별건으로도 집어넣을 수 있다고 말하면 허위진술 나오겠죠. 네. 뭐 이재명 보고 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진술을 이 확보하기 와중에도 위한 이런 자료 짓을 확보하기 위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 폭락, 코인 폭락에 대한 대책 하나도 안 나오고 오히려 랩도도들 재벌 대기업들은 엄청난 특혜를 주고 그 사람들한테 세금 그대로 더 많이 걷어서 서민들 도와줘야 되는 건데 더 많이 안 걷다 하더라도 그대로라도 걷어서 서민들 도와주면 될 거 아닙니까?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교통비를 민주당이 내놓은 것처럼 교통비를 절반으로 환급을 시켜주던지요. 네. 최소. 방금 말한 것처럼 쌀을 대대적으로 사서 쌀값도 안정시키고 그걸로 서민 중산층 가게에 공급하면 물가가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들 얼마나 시름을 듭니까? 한 포대씩만 줘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진짜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 공공요금 인상 4월달에 7월달에 10월달에 꼭 해야겠습니까? 곧 있으면 10월이잖아요. 그렇죠. 내년으로 좀 연기 좀 하고 해주고. 참 민생 아까 뭐 외교 문제 저희가 초반에 다뤄봤지만은 결국 중요한 게 민생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잘 안 통신비. 되고 있다. 그러면 뭐 세금 드리는 정책은 부담이 되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음, 통신 3사는 민영화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통신재벌 3사라도 통신요금 집집마다 1인당 10,000원씩이라도 인하하게 만들고 네, 그러면 통신비 부담 그러면 10,000원씩 인하되면 4인가지면 한 달에 4만 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움 이렇게 되죠. 이런 대책들을 입체적으로 동반해라는 겁니다. 제가 또 갖고 왔어요. 많이 옛날에 듣던 네. 순서 아유, 매불쇼 금빛. 얼마 전에 매불쇼 보시고 문자 주셨더라고요. 네. KTX하고 SRT하고 빨리 통합시켜서 철도 요금 인하시켜야 된다고. 예, 많이 타시는 분들은 예, 그러니까 또 민감하시죠. 철도 요금 이용하신 분들은 네. SRT랑 KTX 통합하면 그걸로 10에서 20%가 인하됩니다. 아하, 철도 큰 타는 도움 분들은 되죠.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네. 6시 반 전에 대중교통 이용하면 20% 할인도 해주는 네. 그걸 이용한다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서울하고 경기도만요. 이거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야 돼요. 아니면 전북 김제시나 전남 영광군처럼 네. 국민들한테 100만 원씩이라도 주던지요 시민들한테. 근데 그렇게 되면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일단 서민 중산층들한테 쿠폰만 주면 되잖아요. 동네에서 쓸 수 있는 대기업은 못 쓰게 하는. 네. 근데 지역 앞에도 삭감. 7천억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네, 국가 예산이 지역 없어요. 앞에가 다시 말하면 소상공인 대책만이 아니잖아요. 박정희 기자는 제가 사면 10,000원 내면 11,000원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럼요. 얼마나 좋아요. 10,000원이. 좋죠. 10만 원 사면 11만 원을 주고. 네. 아유, 그러니까 지금 민생 대책을 좀 네. 내놓고 국민들 앞에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대책이나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없이 관심도 괜찮다. 없어요. 그런 언급도 얘기를 하고 없잖아요. 음, 관심도 없고 언급 참아라잖아요. 어쩔 수 없다잖아요. 네. 공공요금 급등하니까 알아서 해라는 거잖아요. 참 너무나 완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시 여러분 즉시 퇴진시켜야 됩니다. 네. 호소드립니다. 토요일 날 집회 나와주세요. 유튜브로 수백만이 보는데요. 누적 시청자가 수백만이거든요. 실제로 몇백만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그것도 매우 고맙습니다만 제가 애들이 배규가 불여일집이라고 100번의 유튜브 시청보다 한 번의 집회 참여가 더 파괴적입니다. 네. 사실상 저는 제2의 촛불시민운동의 지금 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음. 오늘을 계기로 더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오늘 진실을 보도한 MBC를 고발하고 네. 야당 대표 죽이는데 그냥 정치금처럼 올인하고 음, 김건희의 주가 조작은 지금 날마다 범죄가 더 드러나요. 뉴스타파나 어제 MBC 스태트 보도까지 보면요. 네. 제2차 주가 조작 기간에 아예 김건희 파일이 나오잖아요. 엑셀 파일이 그 파일을 나왔더라고요. 만들고 관리했던 자가 지금 미국 도망가 있고요. 네. 왜 도망갔어요? 음, 그 사람 왜 도망갔어요? 자기는 잘못도 없다 했던 자래요. 근데 도망가 있어요 지금. 네. 하하. 주가 조작한 거 걸리니까 도망간 거 아니에요.